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펜션 사업을 한다면 다양한 숙소를 파악하고 경험해보는 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접 투숙까지 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다녀왔었던 해외의 유명한 호텔이나 풀빌라들을 리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는 해외의 풀빌라나 호텔들을 보면 분명히 국내 숙소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지금까지 소개했었던 그런 멋진 숙소가 아닙니다. 사실 벤치마킹할 대상도 아니죠. 오히려 불만사항이 좀 튀어나올 수 있을 법한 숙소입니다. 오늘은 여행자 입장에서 본 오래되고 평범한 해외의 숙소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태국 파타야의 바사야 비치 호텔입니다. 저는 당시 방콕에서 호텔 답사 일정을 마친 후에 지인도 만날 겸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1,500바트를 달라고 해요. 1,500바트면은 55,000원 정도인데 금액은 꽤 되지만 짧은 일정으로 해외를 왔기 때문에 돈보다는 시간을 아끼자는 마음에 택시를 탔습니다. 아무튼 제가 파타야에서 선택한 호텔은 너무나도 유명한 파타야 비치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방콕의 아송역에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파타야 비치 호텔은 위치가 너무나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위치 때문에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박에 3만원이 조금 넘었었고 조식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예약 전에 조금 불안하기는 했었어요. 구글 리뷰가 5점 만점에 3.7점인가 그랬었고 아무튼 4점이 좀 안 됐습니다. 리뷰 수도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돼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었어요. 일단 해변가 앞에 위치해 있으니까 꽤 밝은 기분으로 호텔 정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로비도 꽤 넓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낡은 분위기였는데 오래된 호텔이라는 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니까 야자잎과 대나무를 많이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그 모습이 참 독특하고 이색적이었었어요. 저도 이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펜션들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휴양지 이미지를 차용한 그런 인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어색하지 않고 나름 참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이제 향해 걸어갔는데 이 프론트 데스크 직원의 응대가 조금 아쉬웠었어요. 여행객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프론트 데스크가 가장 중요한데 대학생처럼 어린 직원이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진짜 대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손님은 숙소에 도착 후에 가장 먼저 리셉션 공간을 마주하게 되고 데스크에서 직원과 첫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손님 상대가 서툰 직원이 있으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만 바라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서툴지만 꽤 조심스럽고 친근한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급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손님을 대하는 방법은 조금 가볍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 1박에 한 4-50만원 이상 한다면 정말 고급스러운 접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1박에 한 4-50만원 정도 되는 해외 숙소에 가보게 되면은 직원들이 참 극진히 손님들을 대하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가의 숙소 중에 그러니까 고급 호텔들을 제외하고 고가의 숙소 중에 그 가격만큼의 접객을 하는 숙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수십만 원인데 물론 시설은 그만큼 럭셔리하고 하지만 접객 방법은 마치 친근한 민박집 주인장 같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숙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고가의 객실료를 받는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불한 손님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정말 위치 딱 하나만 보고서 결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숙소 앞은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한 파타야 비치가 있습니다. 그냥 길 하나 건너면 바로 해변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한 센트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 현지인들은 이곳을 센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대형 쇼핑몰이에요. 이 쇼핑몰 위에는 파타야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이야기하는 힐튼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호텔 앞을 지나고 있고 주변에는 펍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걸어서 1km 정도면 파타야에서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정말 최고죠.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면 해운대 해변 가장 가까이에 그것도 중심에 있는 호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해운대는 겨울에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중심 바로 앞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겠네요. 아무튼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는 이틀만 묵게 됐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다른 호텔에서 묵었었어요. 이 근처에는 하드락 호텔도 있고 엠마인드, 어거스트 스위트, LK 등 가성비가 좋은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드락 호텔이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호텔입니다. 물론 숙박료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찾는다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바로 옆에 있는 힐튼 호텔도 있고요.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좀 어두워졌는데 워낙 위치가 좋은 데 있어서 천천히 걸어 나가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주변을 좀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치킨도 몇 조각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와서 맥주를 한 잔 더 했고요. 저는 해외여행지를 가게 되면 유명한 관광지를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유명지라고 해서 가게 되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사실 더 많았었거든요. 일부 사연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관광지가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현지인들 사는 거 구경하는 게 더 이색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현지 상인들한테 물건을 구입하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얘기도 나누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방콕에서 넘어와서 호텔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피곤한 하루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현타가 왔어요. 가장 큰 불만은 차음이었습니다. 저도 이 펜션 사업에 대한 상담을 나눌 때는 이 차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벽면이 얇거나 목조 건물일 경우에는 객실 내에 이 흡음을 할 수 있는 소재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하라고 이제 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호텔은 차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새벽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떠들기라도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단 문이 차음이 되지 않는 나무 문이었는데 이 문이 또 견고하지가 않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도는 실내가 아니라 개방형이었는데 이 복도 바로 옆에는 큰 도로가 있어서 아침부터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객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둡고 습했었거든요. 분위기 있게 어두운 게 아니라 정말 불편할 정도로 어두웠었어요. 예전에 디카프리오 주연의 더 빛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태국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태국에 도착해서 이용한 숙소가 나오는데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전날에는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없어서 몰랐지만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꼼꼼하게 객실을 둘러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보였었어요. 레노베이션을 한 부분도 여기저기 보였는데 그렇게 새로 칠한다고 해서 건물 마감에 쓴 소재가 세련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서 70년대, 80년대 태국의 이미지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매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가구나 바닥, 욕실들을 보게 되면 세월의 흔적이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는 장기 투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양인들이 참 많았었는데 위치도 좋고 숙박료가 꽤 낮으니까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호텔을 이용한 지 둘째 날에는 파타야 인근에서 풀빌라를 창업하려고 하는 분을 만나서 미팅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숙하는 호텔로 돌아와서 반바지 차림으로 호텔 주변에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처에 저렴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도 받고 출출하면 식당에 찾아갔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천천히 걸어서 워킹 스트리트도 다녀와 보고 부하카오 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에 드는 펍에 앉아서 맥주도 가볍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늦은 밤에 제가 앞으로 이 호텔을 다시 이용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사건이 하나가 이제 생겼습니다. 호텔이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저녁 10시쯤에 맥주 한잔 마시고 호텔에 들어서는데 호텔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정문을 지나가니까 경비원이 꽤 머쓱하게 저에게 후레쉬를 비추면서 격리를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정전이 된 겁니다. 호텔 전체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고 로비에만 약간의 전등이 보였었어요. 객실에 들어가서 일찍 잠이나 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컨이 안 켜지니까 너무 더워서 이제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객실 안이 너무 어둡고 불편하니까 편의점에 가서 양초도 사갖고 와서 객실 바닥하고 화장실에다가 양초를 켜놨는데 다시 방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너무 더워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로비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여행자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 로비가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건가 싶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성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너도 많이 덥냐, 여행 중이냐,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좀 했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호텔 직원은 아니고 이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 호텔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호텔 내에 여러 가지 샵들이 있었는데 이 호텔의 마사지사나 아니면 미용 관련 아니면 식당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됐습니다. 아무튼 그 여성분도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와서 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불이 이제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 여성분이 저한테 맥주 한잔 사겠다고 하면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펍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꽤 피곤했었는데 특별히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가지고 펍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다 결국에 3시가 넘은 시간에 호텔 전기가 들어왔고 결국 샤워하고 나니까 4시가 넘어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사실 일정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피곤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이 될 때까지 호텔 측에서 저에게 아무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체크아웃을 할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솔직히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 꽤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태국에서 장기 여행을 하는 중이라면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며칠 머무르는 건데 그중에 하루를 이런 식으로 망친다면 호텔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출장 중에 숙소를 정할 때는 웬만하면 4점 밑으로 내려가거나 누적 리뷰가 적은 숙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호텔은 저에게 그런 선입견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평점이 낮으면 이런 일도 있겠다는 생각은 아마 저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좋은 위치와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아쉬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다음에 해외 숙소를 소개할 때는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곳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